입술을 묻다 피기맘.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나빴던 기사라고 생각했던 게 딱 요겁니다.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예, 보시면 이과에서 문과 교차 지원 실제 합격 사례 분석, 제목을 이렇게 분명히 달았어요. 네. 그 여기에서 보시면 연세대 중문과 아이가 건대화학 홍대 실내건축 붙은 것처럼 해놨죠. 네. 연대 국문 숭실대 건축, 서울과기대 화공생명공학. 그러면 잘 보시면 연대 중문이나 건대 화학이랑 같은 레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만 보면 연대 중문을 이거를 신문 기사라고 낸 겁니다. 연대 중문을 다니고 있는데 네. 얘가 만약 이과였으면 건대 화학 네. 뭐 요런 데 다닐 정도였다. 네. 그럼 같은 레벨이 되는 거죠. 이 기사를 그렇게 다 읽으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자료는 아까 그 학원이죠. 네. 예. 근데 자기들도 양심은 있었던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과 지원 시 가능 대학이라고 해놨죠. 예.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연대나 숭실대 건축이나 같은 군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원서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이런 게 밑에도 보이죠? 고대 경제에 갈 점수나 고려대 화학이나 성균관대 반도체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같은 군이에요. 아, 정시에서 각 실제로 원서를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각 군에서 한 장만 써야 그렇죠. 되니까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만약 그 고대 경제를 내가 안 썼으면 이과에서는 이런 거를 했을 것이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줬자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과 지원 시 가능 대학이라고 이렇게 도망갈 길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실데이터라고 착각하도록 위에 제목을 이렇게 달았죠. 아, 그러네. 예. 그냥 이론적으로 가능해 보인다라는 건데. 네. 실제 그리고 합격 사례. 또 하나는 여기에서 이과 지원 시 가능 대학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도 이 학원 기준인 거예요. 자기들이 배치표를 이렇게 작성해 봤더니 이 정도도 돼라는 거죠. 근데요, 정말 웃긴 얘기 하면 전 여기 연대 공문이랑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 여기 연대 공문이랑 예를 들면 부산대나 아니면 뭐 경성대나 이런 학교들 과랑 같이 써놓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붙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같은 레벨이 될 것도 아니고 그러네. 이게 실데이터도 아니고 근데 아이들 생각은 인문 아이들이 이렇게 쫄 수밖에 없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럴 수 있네 진짜. 네. 실제 합격 사례 분석 이 제목에 사실 좀 그렇구나 하면서 했는데 사실 자세히 뜯어보면 그냥 추정치 현실에서는 아직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확인이 힘든.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치사한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숫자. 또 하나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으면 약간의 그 부담감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한글이잖아요. 읽어보시면 되는데 실제 사례 합격 사례 분석 이렇게 하니까 이것뿐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바로. 근데 도망갈 길은 있는 거죠. 이과 지원 시 가능 대학, 지원 시 가능한 대학이다라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야 여기다 왜 숭실대 건축을 써? 더 밑에 학교 써도 붙죠.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네요. 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디가 자료입니다. 이번에는 어디가? 자 보시면 어디가 자료가 이런 방식으로 발표가 되거든요. 여기에서 보시면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과에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 어디가 자료에서 사실은 제일 의미 있는 자료는 여기 70% 컷 대학별 환산 점수 이겁니다. 요거 외에는 다 의미가 없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영역별 70% 컷은 얼마 됐냐라고 해갖고 점수 또 발표됐죠. 96%, 95.7%, 90.9 그리고 전체 평균이 95.0. 영어는 2등급이었어. 이거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그래 그럼 국어는 1등급이었고 수학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1, 2등급 왔다 갔다 한 거고 탐구는 2등급이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평균 2등급이 안 돼도 고대를 가네. 영어는 2등급이면 되네. 이렇게 이해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보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제 마음을? 또 깨트려 보고 계세요. 놀랐네. 산수 한 번만 하시면 그러면 이게 한 학생의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96, 95.7, 네. 90.9 네. 요거 세 개를 합해서 3으로 남은 게 95 나와야 되죠. 네. 근데 이거 산수 계산해 보면 94.2% 뿐이 안 나와요. 그러네. 어떻게 계산한 거죠? 그럼 계산이 다른 건가? 어디가가 계산을 잘못했을 리가? 아니죠. 어디가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역별 70% 컷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61명이다라고 돼 있는데 산수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경제학과에서 100명을 뽑았다. 네. 그러면 걔 100명 중에 70등. 최종 합격자 네. 등록한 아이들 거기에 70등 아이의 평균이 네. 95%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그 아이의 국어 성적이 96%라는 게 아니고 국어 성적만 다시 100명을 줄 세웠더니 70등 아이는 96%고 예. 수학은 95.7%고 수학을 70등 예. 국어 탐구 70등 한 아이는 90.9%다. 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요 데이터랑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 이 위의 데이터랑 비교를 해보시면 정말 웃기는 게 뭐냐면 탐구 1, 2에 대한 어디가 데이터는 발표가 없었잖아요. 예. 근데 참 여기는 안 거예요. 이 학원은. 탐구 1은 2고 탐구 2는 3등급이야. 네. 근데 잘 보세요. 국어 1등급 맞죠? 네. 여기에 보시면 국어 1등급 여기 연대 국문으로 볼게요. 예, 연대 국문. 국어 1등급 맞죠? 네, 네. 수학은 3등급으로 나왔어요. 여기 봤더니 90%죠. 네. 영어는 1등급 맞고 탐구는 86.5%니까 정확히 따지면 이것도 3등급이죠. 예. 90.3%는 원래대로 따지면 여기에는 없잖아요. 알 네. 수가 없죠. 예. 그러면 여기 3등급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것도 좀 애매하죠.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평균이라는 걸 탐구 1, 2로 잘못 이해하신 게 아닐까 이 생각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건 넘어간다고 치고 어쨌든 보면 여기도 90.3%라고 돼 있죠. 연대 국문과도. 예. 근데 보면 이거 세 개에 여기 나와 있는 97.0, 90.0, 86.5를 세 개를 평균하면 91.16이고요. 네. 밑에 있는 거 평균하면 89.5가 아니라 91.33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왜 산수 계산을 안 하는지 애들도 학생들도 이 산수 계산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 데이터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 어디가를 굉장히 많이 신뢰한다는. 그러면서 이거 실제로 방송할 때도 이런 거잖아요. 뭐 고대는 탐구는 2등급 때도 갑니다. 뭐 3등급 때도 갑니다. 정말 답답했는데. 그러면 어디가에 있는 영역별 70% 컷에서 보면 그게 70등이라는 거죠. 예. 100명 뽑을 예, 때 100명에서 70등 아이의 탐구 성적만 계산을 쭉 줄 세워 봤더니 70등 아이의 성적이 그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그 소장님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기에서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게 70% 컷이라고 돼 있는 거에서 대학별 환산 점수 있죠. 예를 들면 고대나 연대나 문과 쪽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랑 국어랑 반영 비율의 차이가 있죠. 반영하는 방식도 차이가 나고 여기에 70% 컷이라는 건 어쨌든 이게 자기 대학의 반영 비율별 점수를 계산한 점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있는 점수예요. 그건 의미가 있다. 근데 이거 계산을 안 하시잖아요. 요거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거만 의미 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보기 좋게 남아 있는 국어 몇 등급, 수학 몇 등급, 탐구 몇 등급. 그러니까 제발 이거는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안 맞습니다. 안 맞는다. 모든 거 다 계산해 보세요. 안 맞아요. 헐. 놀라셨나요? 네, 충격. 네. 근데 이거를 알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저처럼 입시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 산수 계산도 안 해보고 이거를 설명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그냥 대략 어떤 대충 뭐 요 정도 선은 되지 않을까, 뭐 요 정도만 좀 약하게 참고로 하고 절대적인 거로 가면 안 되겠네요, 이거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어디가 발표 양식 이게 그대로 나온 거거든요. 예를 들면
기계공학부 해갖고 똑같이 나와 있죠. 근데 제가 옆에다 썼거든요. 여기 평균 94.3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93.8이고 생명공학이랑 전자공학만 따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국어 89, 98, 91, 93.3 평균 이렇게 나와 있는데 92.7이다라고 돼 있죠. 그럼 국어는 2등급이어도 되고 수학 98, 탐구 91, 요 형태면은 연대를 어쨌든 붙어서 71, 이 정도 92.7% 평균 나온 아이가 붙은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학별 환산 점수입니다. 그러면 자, 연대는 학생을 어떤 방식으로 뽑냐 하면 정시에서 보시면 일반 전형에 수능 100%에다가 한국사 10점의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뽑거든요. 거기에서 보시면 반영 비율의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인문 계열은 국어 2, 수학 2, 영어 1, 탐구 1 이렇게 해서 총 1000점이고 자연 계열은 국수 형태인데 2, 3, 1, 3 이렇게 돼 있죠. 조금씩 다르네요. 수학의 비중이 높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요 반영 비율 이거를 계산해서 나온 점수가 여기 남아 있는 이 점수라는 건데 이 점수는 뭐냐면 표 플러스 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표준 점수에다가 탐구 같은 경우는 100분위를 기초로 해서 변환 표준 점수를 부여하는 건 아시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표준 점수에다가 이 반영 비율을 곱한 계산입니다. 그러면 89%라고 만약에 되어 있으면 이 89%에 해당하는 표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계산해서 이 점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었는데요. 이 복잡한 게 산수가 복잡한 게 아니라 각각 다 일일이 생 녹아대요. 그래서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진짜 계산을 해보셨어요? 93.3%라고 돼 있는 거 여기에 보시면 국어 94, 수학 94, 탐구 93 해도 93.3, 85, 100, 95, 93.3, 84, 100, 96, 93.3 요거 요 세 가지 경우거든요. 이거를 다 계산해 봤어요. 근데 봤더니 똑같은 93.3이라고 하더라도 평균이 환산 점수는 691.33분이 안 나와요. 그러면 잠깐만 위로 다시 보시면 여기 얘들이 89, 98, 91 이렇게 해놨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 계산하면 여기 나와 있는 714.4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점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뭔지를 다 찾아봤어요. 와, 역으로. 네. 그랬더니 국어는 84%, 수학은 100%, 탐구 96% 나와야 714.7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점수가 애들 맞춰갖고 내가 실제로 이 등급만 보게 되면 등급만 보게 되면 이거 1등급,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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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급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비슷비슷하게 2등급, 2등급 어쩌고 쭉 되면 붙을 거냐? 아니요, 떨어지거든요. 여기선 100분위만 봐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디가 점수가 나와요. 이거는 저 해석도 잘해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디가에서도 좀 그 정보 공개하는 방식을 조금 좀 바꾸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시 같은 건 사실은 이 판단하고 뭐뭐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몇 개 없죠. 아이들 선발할 수 있는 데이터가. 수능 성적을 그대로 공개를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당연히 뭐 서열 구조 뭐 어쩌고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하니까 교육부는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라고 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발표하도록. 그리고 그래도 헷갈리는데 또 이게 계속 숫자에 대해서 충격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간 학생의 데이터를 보여준 거예요. 그 작년에 이제 실제 아이들 원서 정시대 쓰기 할 때 한 3명대 아이들의 점수 산출을 해봤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첫 번째 학생은 엄매를 선택을 했었고요. 국어에서는. 요거는 직접 실제 데이터입니다. 자체 수집하신 분석이시죠? 저희 소장들이 보냈던 아이들의 성적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 원서 접수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료 정리를 하고 실제로 이대로 지원시키고 뭐 이렇게 했던 자료라고 보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게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엄매는 얘는 표준 점수 139점을 받았고 100분위가 99, 수학은 미적분 선택했는데 133,
백분위 94. 등급 2등급 받은 거죠. 여기 보시면 화원이랑 생원도 선택을 했고요. 백분위가 72, 77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탐구를 굉장히 못 본 학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얘는 건대 같은 경우 다군이긴 하지만 이 학생의 산출 점수가 건대 방식으로 하면 763.39 이렇게 나온 겁니다. 716.39. 예, 716.39. 대학별 저희가 잡았던 배치 컷은 716.28이니까 건대 붙는 정도 다군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20, 35, 1호, 5 이거는 반영 비율이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붙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연대수는 떨어져요. 왜냐하면 720.31 뿐이 안 되는데 실제 저희가 잡은 점수는 720.55 이렇게 되죠. 이 학생이 이제 이과로 가면 건대 융합이나 서강대 기계인데 나는 문과로 가서 간판을 좀 더 높여볼래 해서 연대 영문에 가면 떨어진다. 네, 안 되는 거죠. 실제 점수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 뭐 문과 침공 정말 좀 애매하죠. 이게 점수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서강대 같은 경우에 성대 같은 경영을 써볼 수 있죠. 실제로는 서강대 기기에만 되는 거고 얘들 자연계열로 계산해 보면 성대냐 한양대는 합격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계열 쪽 가겠다 그러면 서강대 하나 쓰게 하고 영문이나 뭐 등등등 여러 개의 과를 도전은 해볼 수는 있어요. 연대나 고대에서. 근데 문제는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정시. 알겠습니다. 얘는 그냥 특이하고 좀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실제 사례를 요 밑에 걸 보시면 얘 엄매석고 미적분이니까 자연계열 아이죠. 여기 보면 국어 100분위 80, 수학 94. 위에 수학은 똑같죠. 그리고 탐구를 잘 본 학생이에요. 탐구를 잘 봤네요.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서강대 쓰면 떨어지겠죠. 탐구 비율이 낮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실제로 아이의 성적을 산출을 해봤더니 대학 배치 점수 보면 가군에서 만약에 연대 도시공학 쓰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보면 마찬가지로 반영 비율 차이를 비교해서 보면 그 696.67, 720점이니까 점수폭이 훨씬 더 커지죠. 연대 영문. 여기는 705점이나 706점에서 실제로 환산점수 1점분이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점수폭이 훨씬 더 큰 겁니다. 문과로 간다 해도 이건 더 실패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이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서강대를 피하고 성대나 성균관대나 한양대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미자니까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서 쓰게 하면 그러면 오히려 서성한 라인에서 자연계를 선택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인문 쪽 쓰면 다 떨어지죠. 점수폭이 생각보다 크잖아요. 그러네요. 안 돼요. 근데 저희가 이 방송 시작하기 맨 처음에 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서성한 자연계열이랑 연대 중문이랑 붙으면 어디 보내시겠냐?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성안에서 자연계열은 공학이나 이런 쪽 쓰면 붙을 건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연대에 다 떨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환산 점수라고 하는 게 제가 아까 왜 믿을 만한지 그것만 유일한 데이터예요 라고 말씀드린 게 대학별로 점수를 환산하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따지고 문과가 이과를 이렇게 침공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데이터로 그런 식으로 들이대고 어디가에 발표되는 정시라도 그런 식이라고 한다면 이러면 문제가 좀 크죠. 자, 그리고 나서 요 학생 데이터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서 기본적인 데이터는 다시 한번 보시면 합산 점수는 똑같습니다. 표천 합산은 389점, 389점, 389점. 구성비가 좀 다른. 구성비가 달랐을 때 결과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 보시면 실제로 이 학생의 대학별 산출 점수를 보시면 중대 같은 경우는 761.36, 한양대 같은 경우는 912.72, 서강대는 502.00. 근데 이것도 약간 불안하죠? 연대 영문 완전히 불안하죠? 고대 보고는 조금 점수 차이가 적죠? 서강대 경영은 가능해요. 이유가 뭐냐면 탐구를 잘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의 차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게 입시라는 게 사실은 1년 동안에 진행되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그냥 생겨난 건 아니고요. 처음 발단이 이겁니다. 네. 그게 보면 여기에 보면 중동 진학 지도 네. 연구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학교수 일반 자사 이렇게 돼 있고요. 네. 6월 달에 조사를 하고 9월 달에 조사를 하고 수능에 조사를 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작년 데이터로. 네. 그러면서 전수 데이터라고 얘기할 때도 있었어요. 그건 거짓말이었던 것 같고. 네. 여기에 보시면 일반고 40개, 자사 6개. 여기에 보시면 일반고 15개, 자사 6개. 예. 그리고 수능은 72개 일반고랑 자사가 12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2만 명 데이터입니다. 2만 명 데이터면 사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 업체들이 소위 말하는 이투스나 그 배치표를 소위 말하는 그 제공하는 그 업체들이 그렇죠. 자기들의 기본적인 어떤 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정시에 수능 성적 아이들의 분포를 만들어내잖아요. 거기에서 2만 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작은 데이터입니다. 근데 정말 웃기는 게 뭐냐면 이투스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의 모집단이 문과 아이들이 조금 많아요. 근데 대성이나 다른 학원 같은 경우는 자연계 아이들이 조금 더 잘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오는 차이는 문과 아이들의 구성 비율이나 이과 아이들의 구성 비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노피디님이 왜 그 얘기를 하셨는지는 알겠는데, 왜냐하면 서울 아이들만 했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서울 아이들이 사실 시골 아이들보다는 수능 성적이 좋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일반고 아이들보다는 자사 아이들의 수능 성적이 좋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각 등급별로 이 비율이 과표집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것이 전국적인 표본이 되기는 힘들다. 네. 왜냐하면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이겁니다. 이제 6월달 올해 그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모의 수능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9월달에 모의 수능을 볼 거잖아요. 8월 30일 날 봅니다. 그리고 올해 수능을 보고 나서 모든 기관들이 사실은 가채점 설명회를 해요. 저는 그게 정말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능하면 못하게 하거나 안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통계라는 게 정말 웃기는 게 아이들이 그 기관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죠. 아이들이 입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작성하고 자기들이 원래 갖고 있던 로 데이터에 들어있는 통계랑도 해서 조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누가 입력할까요? 6월 모평을 끝났어요. 내 점수 몇 점이었습니다. 입력하는 건 누굴까요? 나죠. 어떤 날까요? 자기 성적에 관심이 있어야지 입력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애들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면 점수는 당연히 통계 분포는 왜곡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구나. 입력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생각해 보죠. 옛날에 그런 농담 많이 하는 게 너무 피곤해서 기둥 세우고 나왔어요.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실제 수능도 아니고 모의고사인데 이러면 걔는 뭐가 틀렸는지도 모를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입력할까요? 안 해요. 그러면 이 데이터들은 굉장히 왜곡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모든 기관들이 보정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잘 보시면 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8월 31일 날 시험 보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가치점 데이터에서 평균 표준 편차 뭐 다 나와요. 근데 첫날 발표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나온 데이터랑 비교해 보세요. 수능 역사상 그거를 안 바꾸고 일관되게 딱 처음부터 해서 끝까지 가지고 가서 맞춘 기관들이 없습니다. 그거는 기관들이 무능력해서가 아닙니다.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데이터를 절대적으로 볼 거냐? 아니요. 이것도 왜곡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구나. 어쨌든 그런 특성을 알고 이 통계를 봐야 된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문제가 뭐냐면 국어는 사실은 커다란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엄매나 화작이나 이만큼이다라고 했는데 실제 그런가요? 아니었거든요. 아니었는데 어쨌든
문제는 수학이 문제예요. 여기에서 보시면 수능에서 자기들에서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할 아이들이 1등급 받은 아이들이 94.20%가 있고 학통은 5.8%가 있었다예요. 요 위의 데이터의 기준으로. 그러면은 문과에서 1등급 수학을 1등급 받은 아이들은 5.8%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 얘기로 읽힙니다. 네. 근데 정말 그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말 그랬을까 진짜. 이거를 유일하게 아는 데는 교육과정평가원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쫓아가기 위해서 모든 입시기관들이 소위 말하는 통계적 추정이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안 밝히죠. 네.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안 알려줘요. 이게 교육과정평가원이 갖고 있는 굉장히 나쁜 짓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밝힐 때에서 안 밝혀주니까 이 데이터는 공개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데이터가 만약에 공개가 되면 문과 애들이 뭐 물론 이제 그 실제로 이게 맞을 수도 있죠.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문과 애들이 정말 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 형태가 일상화돼서 이걸 기초로 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정시 배치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문과에선 수학을 1등급 받은 애 없어. 그러니까 니들 시험 못 본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주 단순 논리예요. 근데 이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정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구나. 지금으로서 어쨌든 가장 어떤 통계의 오류, 왜곡 현상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알 수 있는 거는 수능을 실제로 감독하는 평가원인데 평가원에서는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모든 왜곡의 시작인 것 같은데. 그래서 평가원에서는 우려하는 게 우리가 잘못 공개를 했다가 애들이 더 쫄거나 어쨌든 더 아니요. 그렇게 저기 안 하고요. 그 학력차가 너무 두드러질까 봐 지역별 학력차가 그것 때문에 발표 안 하는 겁니다. 불편한 진실을. 근데 이미 그 공개를 안 하셔도 지금 이미 이런 자료를 통해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할 말은 있죠. 그거 공식 자료 아니다라고. 근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 배치표가 짜여진다라는 것 때문에 아이들은 실제로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노피님이 얘기하신 이런 부분들이 요건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게 작년 9월에 가채점을 가지고 이 중독 진학 지도 연구회 이 선생님들이 발표한 건데 확통 6.9% 맞죠? 미적은 84.1%고 기하는 9.0%다. 1등급이 1등급 내에서의 반영 비율이 이거예요. 그러면서 27개국교 7,255명의 성적이었다. 일반고가 19개고 자사고가 8개다. 남자고 11개, 여고 9개, 공학 7개였다. 문제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그 학생들의 실제 가채점 점수일 수는 있어요. 문제는 이 모집단이 실제로 이 통계를 얘기할 수 있는 전체적인 거를 다 담보할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수능 수험생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통계는 될 수가 없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뭐까지 만들어서 발표하셨냐면 이렇게 배치표까지. 이게 출발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뭐 종로학원에서 뭐 해서 뭐 정시에 뭐 자기들 배치표에 의하면 이렇게 가능한 이 출발이 이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 건대 생물공, 경희대 원자력공, 시립대 그게 같은 점수예요. 표점 같으니까. 고대 노문, 연대 생활과학, 성대 경영 어쩌고저쩌고. 애들 혹하죠. 학교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면 그냥 야 너는 그 건대 생물공학과 갈 성적이면은 고대 노문, 연대 생활과학 남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어디가에서 자료 공개를 그런 식으로 하죠.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입시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의 데이터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 위에 보니까 고대 건축 가는 친구가 서울대 경영도 가능하네요. 배치표로. 이야, 과연 저 배치표대로 해서 서울대 경영을 쓴 학생은 과연 붙었을까?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아니 이거는 참고상으로 얘기하는 배치표니까 실제로 저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네. 이렇게 해서 분위기가 업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아,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과애들은 다 바보뿐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은 네. 이게 아이들을 탓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애매해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굉장히 사실은 오랫동안 쌓이고 쌓였다는 네. 거군요. 그러고 나서 이게 이렇게까지 나와요. 음. 종로학원에서는 이거를 자기들 방식대로 해갖고 추정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41만 명이 시험 봤다. 중동진학연구에 41만이 시험 봤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보시면 종로학원 기준 따지면 수학에서 1등급 받은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아이들은 13,000명 있고 화풍의 아이들은 2,500만 분이 없어요. 그러면 예. 여기는 미창가 그 선생님들한테 1,131명 분이 없죠. 더 적죠. 네. 미적분 기하 같은 경우 15,269명이나 네. 있고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수시로 전혀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의치약 뭐 이런 인원 따지면 한 6,000명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자연계 아이들은 일단 그걸 먼저 다 선호한다고 치면 6,000명이 여기서 빠져나갔다고 치면 9,000명 남잖아요. 그렇죠. 네. 9,000명의 1등급 받은 아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대, 연대, 고대 쭉 해갖고 따지면 나면 이 논리대로 따지면 아까 이 위에 배치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네, 네. 거기에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100점을 맞아도 미적이나 기하 선택한 아이들의 표점이 높아요. 그렇죠. 이런 식의 피해의식이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문과애들이 쫄죠.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최악의 경우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숫자 갖고 얘기하는 거가 사실은 기본적인 데이터 수집 과정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 자체에 사실 문제가 꽤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죠.